안녕하세요. 의사가 말하는 건강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경성, 기능성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염증과 감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 기능성 장질환, 소화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가민성 대장증후군, 명치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성 신경성 질환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모든 질환이 이제 예전부터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거나 이제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그런 질환들이어서 이제 한 군데 묶이게 되었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간질, 조현병, 편두통도 여기에 속하고요. 이런 두통들.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이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소화기 장애도 여기 포함이 되고, 기능성 소화장애, 섬유근육 통증, 만성 피로증후군, 만성 골반 통증, 만성 허리 통증, 그 다음에 만성 방광염,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들, 그리고 얼굴 쪽에 그 통증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성 신경성 장애들, 예를 들어서 부정맥,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나로 묶여서 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 군데 묶이게 됐지만,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질은 어떤 대뇌, 그 뇌신경의 어떤 정기적인 활성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뇌 신경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고, 편두통 또한 이제 그 신경의 염증이 때문에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기 분류해서 지금 빠지게 됐다고, 원래는 여기 포함됐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나 이런 게 각각 질환에 과학적인 연구 자료가 쌓여서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과학적인 그런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각각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질환도 아까 저번에 제가 그 소화기 장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세밀한 검사에서는 분명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화기 장애 쪽에서는 그 운동성이 정상인보다 이제 그 다르고, 장의 운동성이 달라지고 내장의 과감각이나 그다음에 염증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의 투과도도 변하고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사회적인 어떤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사회적인 요소들도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능성 위장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장내 세균 무리가 정상인과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 이런 내시경상이나 이런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도 이러한 세밀한 검사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심리적인 요소가 이제 관여를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요소는 어떤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고, 그것을 일으키는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과정은 이런 장과 뇌와 그 연결하는 신경 사이에 이런 자율신경계의 그런 어떤 조절 이상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모든 질환, 아까 설명드렸던 이 모든 질환을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가 있으면은 뇌에서 평상시에 내려오는 그런 신호들에 의해서 이런 내장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어떤 외부 물질에 얼마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평상시에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향을 줘서 그게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지 그것을 미리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신경염증인데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외부에 다치거나 했을 때, 다쳐서 미생물이 들어오거나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신경이 알아차리고 신호를 내보내죠. 어떤 통증 신호나 어떤 신호를 뇌로 이제 다시 보냄과 동시에 이제 이 신경이 주변에 있는 염증 세포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주변 혈관을 이완시켜서 부종이 일어나게 하죠. 이렇게 띵띵 붓죠. 예,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이 조직을 빨리 치유하고 이런 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신경이 평상시에 이런 강하면 이런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만 이 신경이 신호를 내보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민해진 경우나 유전적으로 예민해진 경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계속 그 평상시에 어떤 그 뇌와 신경의 그 통증 조절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이것이 예민해지면 이것이 어떤 큰 스트레스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어떤 큰 스트레스 없이도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을 동원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붓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데요.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의 이쪽 발이 아픈 발이고 이쪽 발은 정상인 발인데 둘이 보면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발이 특별히 어떻게 다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스트레스로 느끼지 말아야 할 그 신경이 활성화됨으로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평상시에도 이런 염증이 동원되고 혈관이 이완돼서 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통증을 발이 부으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환자의 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CRPS는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자극이라고 느끼지 말아야 할 자극에 신경이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뇌에서 그것을 처리해서 그런 어떤 자율신경계 반응을 또 이제 자율신경계, 아까 이게 그 평상시에도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오히려 또 더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뇌가 신호를 내보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또 이 신경을 예민하게 해서 이것이 신경이 아무런 스트레스 자극이 아닌데도 그런 신호를 내보내게 예민하게 바뀜으로써 계속 신경이 활성화되고, 또 이것이 자율신경계 반응을 나쁜 쪽으로 계속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증이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 붓고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두통이나 이런 것을 앓을 때 우리가 편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편두통은 우리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유는 이 뇌 주변에 딱딱한 두라라고 하는 그 막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분포하는 신경에 의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이 이완시키는 이 신호가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자극에 이 신호를 내보내면 혈관이 이완되고 염증이 증가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뭐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예민할 때 이러한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이 신경들이 신호를 내보내면서 이 혈관에 작용해서 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래서 이게 딱딱한 물질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혈관이, 그래서 우리가 터질 것 같은 욱신욱신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민해지면은 이러한 신경 신호가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호를 마구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염증이라는 것, 그리고 역치, 감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신경염증은 신경이 이제 신호를 내보내면서 주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을 이제 이완시켜서 부종을 일으키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그 외부 물질이 들어오거나 뭐 미생물이 침입해야 우리가 염증이 생기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별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그 대응 체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반응이 좀 유전적으로 예민하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조금만 뭘 해도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뭐 설사가 나오고 이제 장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햇볕 화상,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열심히 놀면 여름에 땡볕에서 열심히 놀면 이제 피부가 타죠. 그러면 이제 피부 화상을 입으면은 조금만 닿아도 누가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엄청 따갑고 아프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뭐 화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은 곳에 누가 조금만 닿아도 엄청 아파하죠. 그것은 이제 그 염증 물질에 의해서 신경이 그 예민해진 겁니다. 역치가 낮아진 거죠. 역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상처가 나야지만 이제 이런 예민한 게 없어지는데 이제 이게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반응은 상처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상처가 나야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제 스트레스라고 느껴서 이런 신경염증이 분비되고 그 신경염증에 의해서 신경이 역치가 낮아져서 매우 작은 자극에도 또 이제 크게 느끼고, 그래서 만성염증이 이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반응 때문에 유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그 자극에도 계속 크게 느끼는 그런 감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입장에서 그 신경을 바라보면은 그 신경은 아무 일도 아닌데 계속 신호를 내보내죠. 우리한테 아프다고. 너 왜 계속 신호를 내보내냐고 이렇게 우리 몸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신경은 계속 우리 몸과 상관없는 그런 발작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이소성, 그러니까 걔 혼자 열심히 활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 우리 몸과 상관없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간질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느끼기에 부조화스러운 뇌의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마구마구 발생하면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이런 신호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가 쓰러지고 이제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소성 신경 활성이 이렇게 신경염증과 감작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부정맥, 어떤 이소성인 박자, 이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심장이 원래 뛰어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데도 마구 뛰고, 불규칙적으로 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증 신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파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통증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이소성 신경 활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뇨병, 고혈압 등의 성인병들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도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은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진다든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뇨병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류마티스 질환과 크론병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혈액 질환들, 악성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그 우리 몸의 적혈구, 뭐 백혈구, 우리 몸의 그 피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그 뼈 안에 장소가 있는데, 여기들이 이제 염증 세포로 다 뒤덮이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아기 적혈구 세포나 이런 그 아직 분화되지 않은 그런 그 갓난아기 피세포들이 원래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곳에 이제 그것이 이제 염증으로 다 꽉꽉 차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런 좀 많이 위험한 질환이죠. 이러한 염증성 질환들, 그리고 만성 통증 질환들 또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 골반통 있으신 분들은 골반에 염증이 있고,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만성 염증 질환도 이런 신경 염증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이나 뭐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연관이 없고 약만 먹으면 되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질환들도 스트레스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간질, 조현병, 편두통 이런 것들은 예전에 신경성 기능성 질환에 포함됐다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따로 이제 각각의 질환으로 분류가 됐다 그랬죠. 그다음에 뭐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병원을 찾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어디가 아파서 소화가 좀 불편해서, 어떤 골반통이 있어서, 만성 피로해서, 그 다음에 섬유 근육통이 있어서, 그래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고 얼굴 쪽에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들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들 각각이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만서도 각각의 어떤 그 병을 일으키는 병리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이제 되게 그 정상인과 차이가 많고 문제가 많은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민한 성격을 좀 고치면 될 거라고 설명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그 조현병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이제는 시각이 좀 바뀌어서 이 정신질환이 이렇게 뇌 미세 신경질환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고 과학적인 증거가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정신 활동은 뇌의 어떤 신경작용 없이는 일어날 수 없죠. 이런 뇌와 신경세포의 작용의 산물이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무의식적인 영역도,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수많은 것들도 뇌와 신경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신질환도 뇌의 신경염증과 그로 인한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정신질환이 생긴다고 이제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심리적인 질환이다, 그래서 질환이 없는 것이다, 꾀병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질환들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금씩은 받지만 그거에 좀 크게 받는 질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에 민감한 어떤 유전적으로 민감한 그런 환자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이런 기능성 신경성 질환들이 그런 가벼운 증상들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없어지면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설명드렸죠. 스트레스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에 의해 신경이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니까 엄청 고통스럽죠. 이것을 바로잡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 이제 영화들의 간질 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들도 이런 그 대뇌의 이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특히 열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영화들은 열이 많이 나죠. 그 열이 나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영화들은 그 체내에 수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울죠. 대부분 울고 이제 열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열을 많이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급격히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영하 간질 발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영하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때 물론 예민한 영화들한테 많이 이런 것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러한 영화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 예민한 성격을 줄여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스트레스에 예민한 영화들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신경성 스트레스성 질환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른들 중에서도 영아들보다는 더 스트레스에 좀 강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약하신 분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좀 중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같이 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란 과학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생리적인 작용과 어떠한 신경학적 작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제 동영상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 질환들이라고 해서 그 질환이 꾀병이나 그 질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